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다들. 오늘 할 내용은 평면에서의 직선과 원의 방정식, 그리고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원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들 오랜만에 하는 내용이라 다들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 먼저 할 거는 평면에서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자,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해서 기울기가 주어지고 뭐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다 해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뭐 a이고 알파 컴마 베타를 지나는 직선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y 빼기 베타는 a 곱하기 x 빼기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다 구해봤을 거예요. 자, 그랬던 거 다 기억날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자, 어떤 한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 u가 있는데, 자, 어떤 벡터 u가 있을 때 u가 a, b라는 벡터인데 u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u에 평행하고, 자, 그리고 평행하고, 자, x,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평행하고 어떻게 한다?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거예요. 자, 어떤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x1, y1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 어떤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u에 평행하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 빨간색 색칠할게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직선 위에는 자, 어떤 점 x, y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x, y의 좌치를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요 점을 a라는 점이라고 두고 요 점을 x1, y1이란 점을 a, x, y란 점을 p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벡터 a, p는 u 벡터에 평행한다고 했죠. 평행할 때는 이런 기호를 썼던 거 기억납니까? u라는 벡터에 평행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뜻은 u 벡터를 실수배한 거랑 AP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위에 걸 보고 우리는 이런 식을 추론해낼 수 있을 거예요. AP 벡터는 어떤 u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AP 벡터가는 TU 벡터가 되는 T 값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AP 벡터는 자,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AP 벡터는 OP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걸로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자, 제가 OP 벡터를 P 벡터, OA 벡터를 A 벡터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면 이런 식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이 식이 TU 벡터가 된다고 적어줄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OP 벡터가 P 벡터, OA 벡터가 A 벡터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마저 정리를 해주면 우리는 이 p 벡터란 거는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겠다. a 벡터 플러스 tu 벡터고 t는 어떤 실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t 값에 따라서 이 모든 p점에 x, y라는 모든 점을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교과서로 좀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위에서 했던 내용은 다 똑같은 거고, 자, AP 벡터가 OP 벡터 빼기 OA 벡터는 P 벡터 빼기 A 벡터고, 따라서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U 벡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나요? 네. 뭐가 필요했나요? 어떤 한 점 A와 자, 0벡터가 아닌 벡터 U가 필요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한 직선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반대로 자, 기읍 요 식을 만족하는 P를 위치 벡터로 하는 자,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벡터 P를 위치 벡터로 하는 점 P. 그러니까 요 위에 px, y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p 벡터는 뭐 x, y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점 p는 t 값에 따라 위치가 x, y 값이 다 달라지지만 이 모든 t 값을 다 대입했을 때 어떤 한 직선상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 모든 점의 좌치를 다 나타내 보니까 이런 한 직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에 있는 요 식은 하나의 직선을 나타낸다. 그때 우리는 요 u 벡터 있죠. u 벡터. u 벡터는 요 u 벡터를 보고 뭐라 부를까? 자, 우리가 기울기와 점이 있을 때는 기울기나 이런 식으로 나타냈듯이 요 u 벡터에도 특별한 이름을 주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u 벡터를 벡터 u를 직선 L의 방향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p 벡터는 제가 요 값을 성분으로 나타내 본다면 x, y는 a 벡터는 x1, y1이고 플러스 u 벡터는 뭐예요? ta, tb 벡터죠. 이 식을 정리해서 쓴다면 x1 플러스 ta, y1 플러스 tb 벡터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리를 하면 x는 x1 플러스 ta, y는 y1 플러스 tb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죠. 그렇지만 이 벡터를 이용한다면 이 값도 이렇게 나타낸 표현도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로. 그래서 나타낸 요 식이 뭐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직선 L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점 A를 지나고 그리고 어떤 벡터 U에 평행한 직선은 자,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단식 색으로 표현해 보면 P 벡터는 A 플러스 TU 벡터고 또는 이런 식으로 x는 x1 플러스 at, y는 y1 플러스 bt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1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1번. 자, 3,-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u인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x는 3 플러스 5t,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t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는 제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매개 변수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 한번 봅시다. 자, x는 x1 플러스 ta고 이 식을 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t는 a분의 뭘까요? a분의 x 빼기 x1 그리고 요 식은 t에 대해 정리하면 b분의 y 빼기 y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t는 a분의 x 빼기 x1이고 또 t는 b분의 y 빼기 y1이에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이다 라고도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점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 적어줄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두 점, 그러면 요 좌표평면위에서 자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봅시다. x1, y1 그리고 x2, y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자 우리가 그러면 지난 점을 알고 있고 요 방향 벡터를 찾아줄 수 있어요? 네, 요 두 점을 지나는 벡터를 찾아주면 되잖아요, 맞죠? 요 벡터는 뭐예요? x2 빼기 x1, y2 빼기 y1이 뭐가 된다? 방향 벡터 u가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벡터의 x 성분 분의 x 빼기 지나는 한 점, x1은 마찬가지로 방향 벡터의 y 성분 분의 y 빼기 y 지나는 한 점의 y좌표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겠죠. 우린 이제는 또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적는 새로운 방법을 또 알아냈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적어본다면 점 A를 지나고 벡터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점 A를 지나고 U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다.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다. 어떻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벡터는 두 점, 그러니까 벡터 A, B는 x2 빼기 x1, y2 빼기 y1이니까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다. 어떻게? x2 빼기 x1 분의 x 빼기 x1은 y2 빼기 y1 분의 y 빼기 y1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좌표평면 위에서의 점 3,-7을 지나고 직선 어디에 6분의 x 빼기 1은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5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의 방향 벡터는 뭐예요? 6,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방향 벡터가 6, 마이너스 3이고 점 3, 마이너스 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적어줄 수 있다? 네, 6분의 x 빼기 3은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7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문제 2번에 1번만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2번에 3번. 두 점 A, B를 지난 직선은 그럼 A, B를 지난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6, 1에서 1을 뺐어요. 0이네요. 그러면 얘를 0은 분모에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겠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다?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6, 0 어디예요? 마이너스 6, 0 이런 벡터가 되겠죠. 요런 벡터가 되겠죠. x축의 평행한 벡터는 그럼 어떻게 적어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듯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적듯이 y는 1이다 또는 y 빼기 1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또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럼 예제 문제 3번에 또 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x는 1 플러스 2t, y는 마이너스 t 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그러면 요 식의 방향 벡터는 뭐예요? x는 1 플러스 2t니까 방향 벡터의 x 성분은 2, 방향 벡터의 y 성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x 빼기 6은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좀 다른 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해볼 거예요. 조금만 넘어가라. 자, 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런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이 영 이상하네요.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제 기기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자, 어떤 하나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직선 L이 있고, 자, 그러면 L 위에 어떤 점 A랑 어떤 점 P가 있을 거예요. 되나요? 그럼 요 P 벡터를 P 벡터, 요 A 벡터를 OA 벡터를 A 벡터라고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을 줬어요. 만약에 요 L에 수직한 벡터를 줬어요. 수직한 벡터. 수직하대요. 직선 힘, 자, 왜 안 될까요?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수직한 벡터 어떤 n이라는 벡터를 줬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요 빨간색 선과 요 까만색 선은 서로 수직하죠. 그러면 요 n이란 벡터와 ap라는 벡터는 서로 수직하겠죠. 따라서 어떻게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다? ap 벡터 내적, 수직할 땐 보통은 내적을 쓰죠. 은 0벡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p 벡터와 a 벡터를 이용해서 쓰면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p 벡터 빼기 a 벡터 내적 n 벡터는 0벡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하나 적어줄 수 있을 거고, 자, 만약에 a란 점이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p란 점을 x, y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더 적어줄 수 있다? 그리고 n 벡터를 만약에 제가 a, b라고 쓴다면, 자, p 벡터 빼기 a 벡터는 x 빼기 x1, y 빼기 y1 내적 a, b는 0벡터가 된다는 뜻이고, 바꿔 적으면 a 곱하기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x1 플러스 b 곱하기 y 빼기 y1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됩니까? 왜 이럴까요? 이거네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나타내 줄 수 있다. 근데 아까 전에 요 AP 벡터는 우리 뭐라 불렀어요? 방향 벡터라고 불렀죠. 그러면 요 N 벡터를 지금 뭐라 부를까요? 이번에는 이 N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우리는 불러줄 거예요. 법선 벡터라고 불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법선 벡터란 말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왜 잘 기억해 두라고 하는지는 또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AP 벡터가 있고 이 파란색 N 벡터에 서로 수직한다면 AP 벡터와 N 벡터는 내적하면 0이 되고, 자, 바꿔 적으면 P 벡터 빼기 A 벡터 내적 N 벡터는 0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벡터 N을 직선 L의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선 벡터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성분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네, AP 벡터는 x1 빼기 x 빼기 x1, y 빼기 y1이고, 자,
법선 벡터 n 벡터는 a, b 벡터니까 두 개를 내적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네,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식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벡터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은 네, 이런 식으로 적는다. 다음에 음함수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다. 자, 음함수가 뭔지는 아시죠? 아마 다들 미적분 하면서 다 했을 거예요. 자, 음함수로 나타낸다는 뜻은 f, x, 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굳이 용어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예제 2번. 자, 2,3을 지나고 3분의 x 빼기 1은 5분의 마이너스 y를 서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5 빼기 y란 말은 사실 지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5 y 빼기 5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직선의 3분의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5의 수직이란 말은,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의 법선 벡터가 3,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3 곱하기 x 플러스 2는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y 빼기 3은 0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고, 요 식을 정리해 주면 3x 빼기 y 플러스 9는 0이다. 제가 음함수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에 마찬가지 2번만 볼게요. 2번만. 자, 3,4를 지나고 다음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0,1,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법선 벡터가 1,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x 빼기 3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식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 원의 방정식을 구한 거, 자, 우리 옛날에, 자, 원이란 건 뭡니까? 원이란 거는 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끼리 다 모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원이란 거는 한 점이 있고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 놓으니까 어떤 도형이 생겼는데, 얘를 보고 우리는 원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림이 엉망진창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좌표 평면에서, 자, 벡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 그럼 원이란 거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원의 중심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C 벡터를 OC 벡터를 C라고 하고, C 벡터라고 하고, 자, 어떤 원 하나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을 잘 못 그리지 않는데, 오늘 제가 패드로 그리다 보니까 좀 그림이 엉망진창이네요. 제가 이렇게밖에 그릴 수 없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자, 그러면 너무 민망하네요. 자, 어떤 원이 어떤 점 P가 있을 거고, 제가 이 OP 벡터를 제가 P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CP 벡터는 어떻게 찾아줄 수 있어요? P 벡터 빼기 C 벡터로 찾아줄 수 있고, 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가 R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 말 뜻은 P 벡터 빼기 C 벡터의 제곱은 R 제곱이고, 자, 따라서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뭐다? P 벡터 빼기 C 벡터의 끼리의 서로 내적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자,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원의 중심이 A, B로 주어지고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한다면 자, P점을 제가 X, Y라고 할 수 있겠죠.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X 빼기 A, 이렇게 적으면 안 되네. 다시요. P 벡터 빼기 C 벡터의 성분은 X 빼기 A, Y 빼기 B고 내적 X 빼기 A, Y 빼기 B는 R 제곱이다. 따라서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흔하게 알고 있는 원방정식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문제를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원점 O와 정점 A 그리고 동점 P가 있다. 자, OA 벡터는 A 그리고 OP 벡터를 X 벡터로 갈 때 P는 도형의 어떤 점인지는 알아야라. 자, 우리가 1번이든 2번이든 자, 1번은 중심이 A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7인 원이다. 2번은 중심이 A고 반지름 길이가 이번엔 얼마인? 9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갑자기 네모가 됐네요. 자, 여기서는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벡터를 이용하여 두 점 1, 2, 5, 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름의 양 끝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은 뭐가 된다? 두 점의 중점이죠. 두 점의 중점 어떻게 구해요? 1 플러스 5를 2로 나누면 3, 2 플러스 2를 2로 나누면 2가 된다.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AB의 2분의 1이죠. 그럼 선분 AB 길이의 2분의 1은 얼마가 돼요?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이 3,2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의 제곱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에서 했으니까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과 구의 방정식이에요. 이번에는 공간에서의 직선 그리고 구뿐만 아니라 평면의 방정식도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평면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교과서를 볼게요.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렵지 않아요.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만 알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방향 벡터만 알면 다 나와요. 단지 Z축 하나만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 이해돼요? 자, 봅시다. 교과서 한 점 A를 지나고 U 벡터에 평행한 직선 L의 위에 임의의 점 P를 X, Y, Z라고 한다면 AP 벡터가 U 벡터와 평행하니까 아까 전에 적은 것처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AP 벡터는 TU 벡터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평면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T가 존재할 거고 자, 두 점 AP의 위치 벡터를 A 벡터와 P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OA 벡터가 A 그리고 다시 OA bek터가 A 그리고 OP 벡터가 P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어떤 U 벡터에 평행한 A, B, C 벡터라고 다시 죄송합니다. 어떤 U 벡터에 평행한 요 직선 L을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P 벡터란 거는
다시 죄송해요.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AP 벡터란 거는 AP 벡터는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AT, BT, CT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공간이 좀 협소한데 x 빼기 x1은 AT이므로 x는 x1 플러스 AT 그리고 y 빼기 y1은 마찬가지로 BT겠죠? 그래서 y는 y1 플러스 BT z 빼기 z1은 CT이므로 z는 z1 플러스 CT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적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t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마찬가지겠죠. t라는 거는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은 c분의 z 빼기 z1이라고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 x는 x1 플러스 at, y는 y1 플러스 bt, z는 z1 플러스 ct 또는 아까 전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해되나요?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은 c분의 z 빼기 z1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점 A를 지나고 U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라고 한다면 자, 이 P를 매기면서 T에 대해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됩니까? x는 x 빼기 x1 플러스 at, y는 y1 플러스 bt, z는 z1 플러스 ct. 단 t는 실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나타낸다면 자, 점 A를 지나고 더 위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도 적어줄 수 있다. 어떻게?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은 c분의 z 빼기 z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적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1번만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u인 직선은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는 x1 이 뭐예요? y x 빼기 1 플러스 t, y는 2 플러스 빼기 2t,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t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다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2번 볼까요? 자, 1, 마이너스 1, 0을 지나고 다음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래요. 다음 직선과 평행한 직선. 자, 1번만 볼게요. 1, 2번 모두 볼게요. 1번은 이 벡터의 방향 벡터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5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1분의 어떻게? x 빼기 1은 자,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1은 5분의 z 빼기 0이니까 그냥 z라고 쓸 수 있겠죠. 2번은 자, 이 벡터의 방향 벡터는 뭐예요? 1, 마이너스 2, 3이라는 겁니다. 3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자, 이 벡터의 방향 벡터를 u로 가지고 1, 마이너스 1, 0을 지난 직선은 1분의 x 빼기 1은 자, 한번 적어볼까요? 다 같이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2는 다음 뭐다? 그렇죠. 3분의 z 빼기 0이니까 z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공간에서의 이번에는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평면의 방정식. 자,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줄 건데, 자, 공간에서의 평면의 방정식인데, 자,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이게 아닌데,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주어져야 돼요. 이 평면에도 방정식이 있어요. 공간에서는. 자, 이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어떤 한 점이 있을 거예요. x1, y1, z1을 지나는 이 점을 포함하는 이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져야 된 조건은 법선 벡터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법선 벡터가 뭐였어요? 직선의 법선 벡터는 얘가 L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에 수직하는 어떤 벡터를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했죠. 얘를 보고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간에서도 공간의 이 평면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면에서의 수직하는 어떤 법선 벡터가 있을 거예요. 이 법선 벡터를 주어줘야지만 우리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법선 벡터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이 평면 벡터의 법선 벡터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이 평면 위에서는 수많은 벡터들, 이 평면에 포함된 수많은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맞죠? 뭐 이런 벡터도 있을 거고, 저런 벡터도 있을 거고, 엄청 많은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법선 벡터라고 이 평면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법선 벡터는 여기 평면에 포함된 모든 벡터와도 수직이 되는 벡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따라서 이 평면 위에 임의의 점, 제가 P를 잡았을 때 이 점을 A라고 하고 어떤 임의의 점 P, X, Y, Z라고 하면 이 AP 벡터랑 이 법선 벡터 N이란 거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수직해야 되겠죠. 수직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내적이겠죠. 그래서 이 법선 벡터를 A, B, C라고 한다면, 자, AP 벡터 내적 N 벡터는 0이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원점이 있을 거고 OA 벡터를 A 벡터, 여기 OP 벡터를 P 벡터라고 쓴다면 AP 벡터는 뭐예요? P 벡터 빼기 A 벡터고 곱하기 N 벡터는 0 벡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자, 이번엔 성분을 나타낸다면 P 벡터 빼기 A 벡터는 뭐예요?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 내적 A, B, C는 0이 된다. 0벡터가 된다. 한 번 더 정리한다면 0이 된다. 한 번 더 정리한다면 A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B 곱하기 Y 빼기 Y1은 Y1 플러스 C 곱하기 Z 빼기 Z1은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자, 이 식을 정리를 쭉 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서의 이 평면을 나타내는 방식은 총 요 세 가지. 그리고 밑에 두 가지는 뭐 같은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우리는 공간에서의 평면의 방정식을 정의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그 내용이어서 굳이 하나씩 짚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공간에서 1, 0, 2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다음과 같은 평면 방정식을 구하라. 1번만 구해볼게요. 자,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2 곱하기 y 빼기 0이니까 그냥 y라고 적을 수 있겠죠. 빼기 2 곱하기 z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정리를 한다면 전개를 한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 플러스 5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되고, x 빼기 2y 플러스 2z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이해됩니까? 자, 3번 볼게요. 문제 3번.
문제 3번에 3번만 볼까요? 3번 한번 볼까요? Z축의 수직인 평면이에요. Z축의 수직이란 말은 자, 공간에서 이렇게 있을 때,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Z축의 수직이다. 그러면 Z축이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그럼 법선 벡터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가 된다? 0,0,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평면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겠어요? 0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0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z 빼기 2는 0이다. 따라서 z는 2라는 평면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좌표 공간에서 1차 방정식과 평면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적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냥 쭉 전개한 거예요. 요 방식을 전개하면 이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요 식을 보고 요 평면에서의 평면 방정식의 법선 벡터는 a, b, c가 된다. x, y, z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뭐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예제 4번. 좌표 공간에서 세 점 a, b, c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문자. 자, 그러면 평면 방정식을 어떻게 쓴다 우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니까 a, b, c를 각각 하나씩 대입해주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a 플러스 b 빼기 c 플러스 d는 0이고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3c 플러스 d는 0이고 a 플러스 5b 플러스 d는 0이다. 자, 그래서 a, b, c를 각각 d에 대해 정리한다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7d, b는 2분의 1d, c는 마이너스 2d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a, b, c 자리에 각각 대입을 해주면 d로 약분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구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 5번 볼게요. 자, 문제 5번. 좌표 공간에서 다음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리가 공간에서 두 평면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은 우리가 A4지 두 개를 만나면 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공간에서 평면이란 거는 한없이 넓은, 무한히 넓은 평평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평면은 무조건 만난다면 무조건 직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좌표 공간에서 다음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연립해주면 되겠죠.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쫄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x 빼기 y 플러스 z는 1이고 2x 플러스 y 빼기 2z는 1이다. 두 개를 제가 y를 없애보기 위해서 더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3x 빼기 z는 2가 될 거고 제가 만약에 z란 거를 t로 둔다면 3x는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t가 되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3분의 2 플러스 t가 되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y란 거는 1 플러스 x 플러스 z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3분의 뭐예요? 뭘까요? 3분의 x랑 z를 더해주면 3분의 4t 빼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겠다. x는 3분의 t 플러스 3분의 2, y는 3분의 4t 빼기 3분의 1.
z는 t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리고 좌표 공간에서 예제 6번을 보면 좌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네, 이때는 얘 값을 t로 놓고 우리 풀 수 있겠죠. 이 값을 t로 놓으면 x는 3t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t 빼기 2, z는 4t를 각각 요 식에 대입을 해주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문제 6번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점점 수업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저도 힘든데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물론 저한테 한 소리가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좌표 공간에서 구의 방정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란 건 뭐예요? 공간에서 어떤 한 점이 있고 이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은 게 구가 되겠죠. 그러면 원점이 있고 중점이 있을 거예요. 요 C라는 점을 중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C라는 걸 C 벡터, 그리고 어떤 점 P라고 할게요. 이 구 위의 점 P. 그럼 P라는 점에 OP 벡터를 P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구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된다? R이 되고, 자, 얘를 제곱해주면 P 벡터 빼기 C 벡터 크기의 제곱은, 자, 내적을 이용해 적어줄 수 있겠죠. P 벡터 빼기 C 벡터 내적, P 벡터 빼기 C 벡터의 내적은 R의 제곱이 되고, 자, 요 C라는 점을 x1, y1, z1이라고 둔다면, 자, 이렇게 두고 P라는 점을 x, y, z라고 둡니다. 그렇다면, 자, 이 점은 P 빼기 C 벡터는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 내적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은 R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 번 더 정리해주면 x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y1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z1의 제곱이 R 제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면에서의 구의 방정식에서 이나 직선에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나 공간에서의 구의 방정식은 단순하게 z-좌표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나 외우기나 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본다면 이거 제가 이걸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요새 깜빡깜빡합니다. 자, 이번에는 구에서 양 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양 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건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자, 어떤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한대요. A, 요 B. 그리고 A를 x1, y1, z1, B를 x2, y2, z2라고 한다면, 자, 이 구 위에 한 점 있을 거예요. P. 맞나요? P점을 x, y, z라고 할게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요 A, B, P를 지나는 건 하나의 평면이죠. 이해돼요? A, B, P를 지나는 하나의 평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평면과 구와의 교점은 하나의 어떤 원이 되겠죠. 원이 될 거예요. 요런 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원에서 A, B를 지름으로 하겠죠. A, B를 지름으로 하니까 A, B, P라는 거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 따라서 A, P 벡터 곱하기 A, P 벡터와 B, P 벡터를 내적하면, 자, 따라서 AP 벡터 내적 BP 벡터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성분을 적어본다면 AP 벡터는 뭐예요? x 빼기 x1, y 빼기 y1.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래? 죄송해요. z 빼기 z1 내적
x 빼기 x2, y 빼기 y2, z 빼기 z2는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내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x1, x 빼기 x2 플러스 y 빼기 y1, y 빼기 y2 플러스 z 빼기 z1 곱하기 z 빼기 z2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원리를 이해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구의 방정식은 공간에서 구의 방정식은 두 가지로 적어줄 수 있는데 중심이 C면 C고 반지름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은 x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y1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z1의 제곱은 뭐다? R의 제곱. 그리고 두 점 A, B를 지름 양 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제 7번. 예제 7번 볼게요. 중심이 2,-1,3이고 반지름 길이가 5인 구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3의 제곱이 뭐가 된다? 25가 되겠죠. 2번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y 빼기 2 y 빼기 4 플러스 z 빼기 1 z 빼기 3은 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도형의 위치 관계 세 번째. 자, 오늘로써 우리는 이 벡터란 단어를 끝을 낼 겁니다. 금방 끝나죠? 벡터는 좀 빨리 끝낼게요. 왜냐하면 뒤에 행렬 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서 벡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간다는 거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하거나 또는 만나거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또는 만나더라도 어떻게 만난다? 그냥 만난다 또는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평행하는 조건과 수직하는 조건을 한번 두 직선이 평행하는 조건과 수직하는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한다면 두 직선 L1, L2의 방향 벡터가 U1, U2일 때 평행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L1과 L2가 평행한다는 뜻은 U1은 TU2가 되겠죠. 왜? 방향 벡터가 서로 평행한다. 평행함으로 이런 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A 대 B, A1 대 B1은 A2 대 B2다 라고 쓸 수 있고, 만약에 수직한다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해야 되겠죠. L1, L2가 서로 수직한다는 말은 U1 벡터와 U2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거겠죠. 따라서 A1, A2 플러스 B1, B2는 0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좌표 공간에서 마찬가지로 공간에서의 평행 수직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Z축의 좌표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따라서 공간에서도 평행한다면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좀 확대해서 볼까요? U1 벡터 L1의 방향 벡터 U1, L2의 방향 벡터가 U2라고 하면 U1 벡터는 TU2 벡터가 된다. 따라서 A1 대 B1 대 C1은 A2 대 B2 대 C2가 성립을 하고, 수직한다면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서로 뭐한다? 내적하면 0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 식을 정리한 게 밑에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예제 1번 볼게요. 좌표 공간에서 자,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자, L1의 방향 벡터 U1 벡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 K, 6이고 얘가 L2가 되겠죠? L2. 그러면 U2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1번 L1, L2가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이래요. 그 말 뜻은 마이너스 3대 K 대 6은 1대 마이너스 3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 말 뜻은 자, 서로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어떻게 되면 되겠다?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하기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K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2라고 생각 잠시만요. 아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해요. 두 개일 때 헷갈렸네요. 자, 마이너스 3이 1로 가기 위해서 얼마 곱했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고 6에서 마이너스 2로 가기 위해서 얼마 곱했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죠. 그럼 K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기 위해선 K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9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서로 수직한다면 U1 벡터 내적 U2 벡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K 빼기 12가 0이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두 직선이 만나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되는가? 각은 여러분 우리 내적에서 해봤잖아요. 맞죠? 각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주어진다면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랑 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공간에서 이게 아니네. 죄송해요. 어떤 공간에서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예요. 맞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세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요 만약에 L1과 L2라는 직선이 있다면 L1의 방향 벡터도 있겠죠. 요 밑에 원점을 중심으로 시점을 하고 그럼 U1 벡터가 있을 거고 네, U1 벡터 그리고 L2의 방향 벡터를 U2 벡터라고 한다면 요 각도 뭐가 되겠다? 세타가 되겠죠. 근데 U1 벡터를 제가 A1, B1, C1 U2를 A2, B2, C2라고 한다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U1의 크기 곱하기 U2의 크기 분의 U1 내적 U2의 내적의 절대값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좀 지났어도. 그래서 각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좌표 공간에서 예제 2번 볼게요. 좌표 공간에서 다음 직선을 이룬 각의 크기. 그럼 L1의 방향 벡터는 뭐예요? 2, 1, 1이죠. L2의 방향 벡터는 1,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룬 각의 크기는 자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U1의 크기는 얼마예요? 루트 4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루트 6 곱하기 L2의 크기는 U2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루트 6이겠죠. 그 다음에 U1 내적 U2는 얼마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다. 따라서 세타라는 거는 3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네, 우리 두 가지 개념만 더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뒤에 나오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평면 사이 거리는 안 할 거고,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만 구해볼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두 개의 평면이 있다고 합시다.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자, 요런 하나의 벡터, 하나의 평면 알파가 있을 거고, 얘랑 만나는 뭐 이렇게 해서 그릴게요. 자,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요런 좀 더 길게 그릴게요. 너무 소인배처럼 너무 작게 그렸네요. 좀 이상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 베타란 평면이 있을 거예요. 그럼 두 개의 평면이 요런 한 직선에서 만날 거고,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요렇게 있을 거예요. 요 직선에 서로 수직한 두 개의 직선을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맞죠? 맞나요? 아니면 얘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구할 건데 보통 얘각을 크기로 구합니다. 알겠죠?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두 개의 법선 벡터를 그어볼게요. 얘를 n1 벡터, 여기에 수직한 거를 n2 벡터라고 이야기할게요.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에요. 그럼 여기도 수직일 거겠죠. 그러면 요 도형을 가져와 볼게요. 요 도형을 가져와 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 이런 식의 도형이 그려지겠죠. 하고 이 뭐죠 이게? 정말 좀 그림에 소질이 없나 봐요. 가져보면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얘가 n1과 n2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될 거고, 그럼 여기 각이 뭐였어요? 요 각이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사각형이니까 얘 각이 뭐가 된다? 세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개의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여기 각이 세타가 된다라고 해서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뭐한다?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n1 벡터의 크기 곱하기 n2 벡터의 크기 분의 n1 벡터 내적 n2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자, 예제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음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뭐의 그 크기를 구해라?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알파 벡터의 법선 벡터는 1, 1,2가 되고 평면 베타의 법선 벡터는 마이너스 1, 2,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n1의 크기는 루트 6 곱하기 n2의 크기는 루트 6 분의 절대값 두 벡터의 내적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3이네요.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따라서 세타는 3분의 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어려운 건 딱히 없을 거예요. 여기서 뭐 두 평면의 평면과 평행과 수직 조건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법선 벡터가 평행하냐 수직하냐를 따져주면 되겠죠. 점과 평면 사이 거리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벡터 단원을 끝나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너무 우리 옛날에서 수업 내용을 너무 오래전에 해서 다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벡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하를 배웠다면 또는 뭐 배우지 않았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행렬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복소수 이런 부분 복소평면 이런 쪽은 너무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 앞부분에서 조금 빨리 당겼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아침 10시에 했던 내용처럼 전달 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책도 적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책은 다음 주 토요일이 언제죠? 25일인가요? 25일까지만 딱 받고 26일까지 받을게요. 책은 책 제목은 26일까지만 딱 받을게요. 알겠죠? 그 스프레드시트에 꼭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많이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55쪽의 문제 해결력 문제 55쪽의 문제 해결력 문제 그리고 이거 적어야겠네. 오늘의 과제 5가 죄송합니다. 개드립을 쳤네요. 오늘의 과제 페이지 55쪽 문제 해결력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64쪽의 문제 해결력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71쪽의 문제 해결력 문제 총 4개입니다. 4개 문제 요것만 사고력 문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문제 해결력 1, 2 풀어주시면 됩니다. 71쪽은 그래서 총 4개 문제 밴드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들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린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